네, 계속 이어서 진행해오던 이 나이프 모델링을 마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 이 구멍 뚫는 부분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구멍을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진행했던 방법은 실제로 이렇게 면을 생성을 해서 육각의 면을 생성을 해서 사각이 되게끔 엣지를 연결을 해서 그 안쪽 면을 지워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제가 지금 마우스가 좀 이상해서 중간중간 화면이 좀 튀더라도 약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 뭐 3D 프린팅 이용 모델링을 제작을 한다고 했을 때 빠르게 뭐 목업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사실 뭐 이건 디자인상으로 이런 몰딩 처리, 약간의 그 모서리가 이렇게 좀 둥글둥글해 보이는 이런 처리는 사실 없어도, 예, 빠르게 디자인을 보기 위한 그런 모델링이라면 필요가 없죠. 그 문제는 예를 들어 뭐 이런 곡선 표현이라든지, 예, 딱 어쨌든 그 디자인에 직관된, 예, 곡선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뭐 구멍을 뚫는 이런 작업들이 좀 면에 구애를 받지 않고 빠르게 구멍을 뚫거나 뭐 어떤 식으로 면을 잘라내거나 그럴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이쪽 구멍을, 물론 지금 이 모델링 자체는 깔끔하게 지금 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면 정리는 추후에 하겠지만은, 그래도 3D 프린팅을 할 때 면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구멍이 깔끔하게 뚫린 상태로 그냥 출력을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물론 면이 다 막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최소한의 룰은 있겠지만은,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들어서 뚫는 방법이 아닌, 저번에 한번 좀 길게 설명은 못 드렸지만 블렌더 기본 기능 중에, 예, 불툴이라는 그 불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이 구멍을 뚫고 면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이 바깥쪽 껍데기만 보이게 하고 싶으면 선택을 하시고 Shift H를 누르면, 예, 내가 원하는 쪽만. 그리고 이 지금 미러가 된 이쪽 모델링도 좀 눈에 거슬린다고 하면 오른쪽에 모디파이에 저희가 한번 면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미러를 해서 이렇게 대칭을 해놨죠. 미러 요 모니터 부분을 이렇게 잠깐 하이드 해놓으면 내가 원하는 곳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가이드라인에 봤을 때 이쪽 면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쪽 면. 일단 불툴을 다시 차근차근 처음부터 설명을 하면,
애드온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기본 기능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여기에 내가 뭐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이 개발한 블렌더에서 쓰기 편한 기능을 개발해 놓은 것들, 다른 쪽에서는 플러그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기타 뭐 어쨌든 뭐 그런 유용한 유틸리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블렌더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애드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애드온을 이제 활성화시키거나 비활성화시키는 게 저희가 했던 요 에디트의 프리퍼런스에 가시면 여기 안에 뭐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것들은 기타 등등을 조절할 수 있는 곳인데, 애드온에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빈 공간이죠. 애드온을 누르시면 굉장히 많은 애드온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건 제가 구매한 건데 뭐 박스 커터 하드옵스 9이라는 애드온은 제가 한 3, 4만 원 주고 구입한 그런 애드온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 요 볼트 같은 거를 하나 넣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무료 애드온인데 볼트 팩토리라는 그런 애드온도 일단은 활성화를 제가 미리 시켜 놨던 거고, 그래서 불툴 찾고 싶으면 BOOL 이라고 치면 이제 불툴이 원래는 이렇게 비활성화가 이렇게 돼 있는데 활성화를 시키면 이제 불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블렌더 애드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세하게 잘 이 창 안에 설명이 돼 있는데, 일단 모든 애드온이 거의 기본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애드온을 이렇게 활성화 시킨 다음에 내가 이게 애드온을 도대체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써야 할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면 요 애드온 요 설명창 안에 보시면 일단 description, 불툴 핫키가, 이 불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컨트롤 쉬프트 B 키가 핫키고, 로케이션은 뷰 3D, 그러니까 이 3D 뷰 모델 창에서 사이드바, 이쪽 사이드바에 에디트 탭, 일단 활성화를 하게 되면 이제 에디트가 물체를 선택을 하고 하면 에디트가 활성화 되죠. 에디트 탭에 있습니다. 눌렀는데 없네요. 보시면 요 위쪽에 이렇게 에디트를 누르면 물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불툴이라고 하면 불툴에 대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일단 불툴을 이용을 해서 구멍을 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충 이쪽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요 지금 3D 커서를 제가 한번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면 이렇게 물체 표면에도 찍히죠. 이렇게. 그렇죠. 내가 원하는 곳에 물체를 생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측면으로 놓고 빠르게 정렬해서 한 뭐 이쯤에 실린더가 생성되게 하고 싶다. 물론 아무데나 생성을 해서 제가 무브로 끌어와도 되지만 그래도 대충의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Shift A 키를 눌러서 실린더를 하나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엄청 크네요. 라디우스를 여기서 좀 줄여주고, 길이도 너무 기네요. 물론 제가 스케일 스케일이라든지 뭐 크기 뭐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지만, 일단 생성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크기는 좀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자, S키 눌러서 스케일 좀 줄여주시고
R키 눌러서 로테이트죠.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스냅이 먹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대충 뭐 이 정도 크기죠. 구멍을 뚫으려면 어떻게 돼야겠죠? 얘가 완전히 얘를 관통을 해야겠죠. 그래서 S키로 X축으로 중간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누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해보시면 축이 선택이 되고 그 축으로 이제 정확하게 한쪽으로만 스케일이 되죠. 예, 정확하게 완전히 구멍을 뚫을 만큼 이렇게 났습니다. 자, 그리고 구멍을 뚫을 물체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Shift 선택으로 뚫릴 물체를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선택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제 타공될 도구가 될 물체, 그 다음에 뚫릴 본체를 선택을 하시고 에디트 탭으로 가셔서 또는 컨트롤 쉬프트 B죠. 그러면 이렇게 볼트를 뜹니다. 일단 요 메뉴상에서 볼게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토 블린이 있고 브러쉬 블린이 있습니다. 메뉴는 디퍼런스, 유니온, 인터섹트, 슬라이스 다 똑같아요. 그렇죠? 자, 일단 오토 블린에서 디퍼런스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서브디바이드, 미러 이런 것들을 지금 먹어놓은 상태죠. 디퍼런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면이 뚫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브디바이드라든지 미러 했던 이 지금 모디파이어가 한 번에 그냥 합쳐져 버렸죠. 그냥 이걸로 모델링이 끝나는 거예요. 얘는 더 이상 이 모디파이어 줬던 거를 더 이상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빠르게 뚫고 싶다면 어떤 때 쓰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면이 예를 들어 어떤 많은 모델링을 내가 끝냈어요. 근데 빨리 구멍을 뚫어야 돼. 그럴 경우에 그냥 오토 블린에 있는 디퍼런스를 눌러서 구멍을 뚫어 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구멍이 뚫립니다. 컨트롤 Z를 하겠습니다. 유니온은 뭘까요? 이 두 개를 그냥 합쳐주는 거겠죠. 이렇게. 그러면 점선면이 이렇게 다 모두 이어진 상태로 이렇게 점선면이 모두 이어진 상태로 하나의 오브젝트로 붙어버립니다. 다시 언두. 인터섹션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교집합된 부분만 남는 거죠. 슬라이스는 그만큼의 엣지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 안에 면 지우면 그냥 그대로 구멍이 뚫린 상태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구멍을 면이 좀 많은 거라도 막 뚫고 싶고 그냥 모델링을 끝내고 싶을 때 그냥 쓰시면 되고, 구멍 위치가 이게 맞나 긴가 민가, 그리고 뭐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이 스택들의 아직 모델링을 좀 더 수정해야 될, 그쵸, 이렇게 적은 면에서 계속 수정을 해야 될 그런 경우에서 구멍을 뚫고 싶으면 일단 자, 뚫을 물체를 뚫릴 본체를 선택을 하시고, 이번에는 브러쉬 블린에서 디퍼런스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서브디바이드, 서브디비전, 미러 그대로 살아있고, 볼툴 실린더라는 모디파이어가 하나 이렇게 생성이 되죠. 여기에서 유니온, 인터섹션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요 실린더 모양이 이런 가상의 이런 더미 박스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를 움직여 볼게요. G키로. 그러면 실시간으로 구멍이 뚫린 곳에 위치를 바꿀 수 있고 스케일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죠.
예, 완전 픽스를 하지 않고 내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탭키를 눌러서 그러면 이제 실린더 모양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거를 모델링 컨트롤 R 눌러서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면을 나눴어요. 그리고 S키로 심지어 얘를 모델링한 거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대로 불린이 그 구멍 뚫린 부분이 변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움직여 볼게요. 쥐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탭키. 그러니까 모델링을 그대로, 그러니까 뚫을 물체를 그대로 실시간으로 모델링을 하면서 내가 이제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이 모델링을 변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쵸?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그리고 게다가 요 서브 디비전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스택을 좀 올려볼까요?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면이 아마 깨질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면이 정리가 되지. 자, 이 명령을 보면 내가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서브 디바이드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탭키를 다시 누르면 얘가 이제 맨 밑에서 이렇게 됐을 때 탭키를 누르면 얘는 지금 이제 가상의 오브젝트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탭키를 눌러서 이 오브젝트를 이제 다시 이 상태에서 변경을 해도,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변경을 하면 이렇게 변경된 만큼 더 이쪽 그 안쪽에 그대로 구멍이 지금 있는 게 보이시죠? 예. 얘를 이제 완전히 모델링을 픽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불린에서 오토 불린이 있고 브러쉬 불린이 있는데, 브러쉬 불린은 내가 원하는 위치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자를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얘를 Shift D키를 눌러서 다시 그대로 갖다 놓고 얘와 얘를 선택을 해서 다시 인터섹션을 해주면, 디퍼런스를 해주면 그대로 똑같은 구멍을 또 뚫을 수가 있어요. 그쵸? 굉장히 빠르게. 여기는 지금 보면 이렇게 그냥 실린더라고 실제 오브젝트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딜리트 누르시면은 꺼지는 거고, 얘도 그냥 딜리트 누르면 다시 없어집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제 불 실린더라고 있는데 얘도 그냥 없애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원 상태대로 돌아오는 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제대로 면을 정리하면서 이 불린 툴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다시 Shift A 실린더 이렇게. 지금 보면 얘가 32각인데 저희가 구멍을 뚫고 이 적은 면에서 좀 제어를 하려면 한 6각 정도면 좋다 그랬죠. 얘를 6각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그쵸? 6각으로 바꾸고, 이 정도. 적은 면을 뚫는 거죠. 이렇게.
적은 면. 자, 이 상태에서 분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분린, 디퍼런스. 자,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육각으로 뚫려버렸죠. 저희가 원하는 건 원형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걸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해볼게요. 내가 면을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서브 디바이드를 해서. 미러는 그냥 어차피 이 반대편에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얘를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미러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냥 보이는 거니까. 중요한 건 면을 나누고 분린을 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쵸? 이 구멍을 뚫는다는 것 자체가 이 모델링의 일부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분린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면 지금 이런 식으로 깨져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일단 이렇게 놓고 지금 이렇게 이 모델링이 이렇게 변경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스택이 이렇게 바뀔 경우 지금 보니까 저희가 샤프 이렇게 준 것들이 일단은 지금 잠깐 해제가 돼 버리네요. 예. 해제가 돼 버리는 것 같은데, 일단 설명을 위해서 이 분린 쪽을 얘를 그대로 어플라이를 일단 하겠습니다. 하고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다시 선택을 해서 크리스를 주면 다시 이렇게 그냥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모델링 하는 과정을 보면 이 구멍 같은 경우를 만약에 모델링에 적용해서 분린으로 구멍을 뚫는다라고 하면 크리스를 주기 전에 하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렇죠? 일단은 좀 약간 억지스럽더라도 쭉 한번 면 정리하는 게 지금 주 내용이니까 일단 이 상태에서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크리스만 지워진 거지 모델링 자체가 이상해진 건 아닙니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크리스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외곽선을 따라서 살려만 주면 그냥 원래 모델링이 잘못된 게 아니고 다시 이렇게 살아나죠. 자, 보시면 지금 육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면이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이 생겼죠. 얘랑 잡아서 M키 at last 이렇게 합쳐줬습니다. 그리고 서브디바이드를 잠깐 얘랑 합쳐서 last, 얘랑 합쳐서 last, 얘랑 합쳐서 last, 얘랑 합쳐서 last,
얘랑 얘랑 합쳐서 라스트 앞쪽 면만. 그리고 웬만하면 사각이 돼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분리는 쓸 때, 그러니까 완전히 모델링이 완료가 됐을 때 쓰면 좋은데, 이렇게 중간에 이제 수정을 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불린을 써서 뚫으면 좀 번거로워지는 감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 라고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억지로 그냥 진행을 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사각을 만들어 주고 있죠. 그냥 저희가 모델링을 해서 면을 정리하는 게 훨씬 아마 빠르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